생존율 0.1%, 세계 최고 의료진들이 손을 든 8살 아이, 중국 베이징 대학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독일 베를린 차리테까지 3개월간 전전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5분 만에 기적이 시작됐다. AI가 찾아낸 진실, 김치와 한약으로 완치된 아이,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한국 의료의 충격 반전. 40년 전 한국을 무시했던 중국 의사가 눈물로 고백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 사람의 생명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병원에서 20년간 소아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쓰러졌어요. 리웨이 씨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의 아버지였죠. 8살 된 딸 샤오밍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급히 응급실로 달려가 봤는데 아이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백혈구 수치는 정상의 10분의 1도 안 되었고 각종 감염 지표들이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었죠. 이건 희귀 면역 결핍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웨이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중국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3주간 온갖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면역글로불린 투여, 스테로이드 치료, 항생제 칵테일까지.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죠. 미국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리웨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제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6주 동안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달라붙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독일 베를린 차리테 병원까지 가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독일 의사의 말을 통역해서 들었을 때 리웨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개월 동안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리웨이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도 미국도 독일도 포기한 아이를 한국에서 치료하겠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 의료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에서 실패했는데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리웨이 씨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병원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는 내용이었죠. 여기 보세요.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단하고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치료법으로 완치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AI 진단이라 새로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한방과 양방 결합이라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중국에서도 중서의 결합을 하지만 주로 보조적인 역할이었거든요. 결국 저도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의사로서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도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가 못 고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중국이 못 고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는데 리웨이 씨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이요? 병원에서 메신저로 환자와 소통한다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화나 이메일만 쓰거든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의료진 배정 현황과 검사 일정까지 알려주더군요. 심지어 담당 의사 사진까지 나와 있었어요. 아, 담당 의사가 김진우 교수네요. 프로필을 보니까 면역학 전문이고 AI 진단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병원 시스템인가 싶었습니다. 마치 호텔 서비스 같더군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아, 우리 병원 유명하죠. 외국 환자들 많이 와요. 특히 AI로 진단하는 것 때문에 일반 택시기사도 알 정도로 유명하다니. 정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한 건가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접수부터 다르더군요.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환자 정보, 진료 기록, 검사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죠. 어머, 중국에서 오신 환자분이시네요. 이미 독일 병원에서 받으신 검사 자료들 다 확인했어요. 간호사가 유창한 중국어로 말하더군요. 미리 번역까지 준비해뒀다는 겁니다. 김진우 교수를 만났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젊다는 것이었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샤오밍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AI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종합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존 검사 자료들도 함께 입력해서요.
AI 시스템이라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의료 진단에 AI를 쓴다는 건 들어봤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삼성서울병원과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건데요. 전 세계 2억 건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특히 희귀질환 진단에 특화되어 있죠. 2억 건의 데이터라니. 중국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I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정밀한 분석 결과였죠. 기존 진단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단순 면역 결핍증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 변이로 인한 복합 면역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교수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3D로 구현된 면역체계 지도에 문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 부분을 보시면 기존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염증 반응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과 독일에서 못 찾은 걸 한국의 AI가 찾아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저희는 AI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맞춤형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면역 억제제 대신 천연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고 한약으로 전체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하죠. 한약이요? 의사로서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일까? 한약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김 교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모든 한약 처방을 성분 분석하고 임상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이것도 AI가 개별 환자에게 최적화된 처방을 만들어주죠. 과연 이런 치료법이 통할까요? 서양 의학으로도 못 고친 병을 한방과 AI의 결합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불안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샤오밍이가 계속 열이 났거든요. 38.5도까지 올라가면서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빠, 너무 아파요. 샤오밍이의 약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막막했습니다. 혹시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 계속 체온을 재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샤오밍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샤오밍, 샤오밍. 리웨이 씨가 다급하게 아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체온은 39.8도까지 올라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어도 통하지 않고 한국 의료 시스템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환자 발생, 환자 발생. 의료진 즉시 출동해주세요. 공항 방송이 나오더니 5분도 안 되어서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응급 장비를 갖추고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응급의료센터 박소연 의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세요. 중국어로 유창하게 말하더군요. 공항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가 희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데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쓰러졌어요. 박 의사는 즉시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맥박, 혈압, 체온, 혈중 산소 농도까지 모든 걸 측정했죠. 지금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응급차를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이었어요. 삼성서울병원에 이미 연락했습니다. 김진우 교수님께서 대기하고 계세요. 환자 정보도 미리 전송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연결고리가 완벽했어요. 응급차가 도착하는데도 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것도 최신 장비를 갖춘 고급 응급차였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죠. 차 안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병원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거예요. 도착하기 전에 이미 치료 준비가 끝날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응급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아이의 상태가 병원으로 전송되고 있었거든요. 모니터를 보니까 심전도, 혈압, 체온이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금 병원에서 응답 왔습니다. 응급실에 음압병실 준비 완료됐고 면역학과 의료진이 대기 중이래요. 음압병실까지 준비했다고요?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준비한 거죠. 이런 세심함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병원 도착까지는 25분 걸렸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아이를 들것에 옮기는 과정도 매끄러웠죠. 공항에서 전송받은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지금 즉시 검사 진행하겠어요. 김진우 교수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어요. 응급실에서 병실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더군요.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넘긴 것 같습니다.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치료 방향을 잡아보죠. 공항 도착 5분 만에 의료진이 출동하고 30분 만에 병원까지 완벽하게 연결되는 시스템.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응급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해외에서 오신 응급 환자들의 경우 더욱 신경 쓰고 있죠. 정말 한국의 응급 시스템은 왜 세계가 놀라는 걸까요? 이런 완벽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일까요? 병원에 도착한 다음 날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진우 교수가 설명해준 검사 과정을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더군요. 우선 기본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면역 기능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총 47가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7가지요? 미국과 독일에서도 이렇게 많은 검사는 안 했는데요. 저희 AI 시스템이 필요한 검사를 선별해서 추천한 거예요. 기존 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놓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AI가 검사 항목까지 추천한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AI 진단실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메디컬 AI 시스템입니다. 왓슨보다 3세대 앞선 기술이죠.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환자의 혈액 데이터, 엑스레이, CT, MRI 모든 결과가 동시에 입력되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게 전 세계 2억 명의 환자 데이터베이스예요. 샤오밍이와 비슷한 케이스들을 찾아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케이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아, 흥미로운 케이스가 나왔네요. 3년 전 일본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법이 완전히 달랐네요. AI가 찾아낸 일본 사례를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증상은 똑같았는데 원인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이 케이스는 면역 결핍이 아니라 특정 효소의 과다 분비가 원인이었네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효소 수치 검사였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이 효소 수치가 정상의 15배나 높아요. 이게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었네요. 김 교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국과 독일에서는 이 검사를 안 했나요? 아니에요. 이 효소는 워낙 희귀한 케이스에서만 문제가 되거든요. AI가 아니었으면 저희도 놓쳤을 거예요. 정말 AI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인간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 거죠. 그럼 이제 치료 방향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기존 면역 억제 치료가 아니라 효소 억제 치료를 해야 해요. 그리고 한약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AI가 제시한 치료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이었거든요. 이 치료법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AI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케이스 12건 중에서 11건이 완치됐어요. 성공률이 91.7%죠. 91.7%라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약 처방도 AI가 샤오밍이에게 최적화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AI가 미국과 중국과 독일이 놓친 병을 찾아낸 거죠. 그것도 단 이틀 만에요. 과연 AI 진단이 인간 의사보다 정확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느꼈습니다. AI는 이제 의료진의 강력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치료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샤오밍이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어요. 아빠,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리웨이 씨의 얼굴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체온이 37도대로 내려갔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약 치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진우 교수가 직접 처방한 한약인데 AI가 샤오밍이의 체질에 맞춰서 최적화한 거였어요. 이 처방에는 14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 각각의 비율을 AI가 계산했습니다. 샤오밍이의 체중, 나이, 증상, 혈액 수치까지 모든 걸 고려했죠. 한의학과 AI의 결합이라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식단이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치료에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김치는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김치요? 중국에서도 김치를 먹긴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영양사가 와서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요. 그리고 마늘, 생강, 고춧가루의 항염 성분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죠.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군요. 그리고 된장찌개, 미역국도 좋습니다. 된장에 이소플라본은 면역 조절 기능이 있고 미역의 후코이다는 항암 효과까지 있거든요. 샤오밍이가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날이었어요. 이게 김치예요? 맛있어요. 아이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아이인데 한국 김치는 괜찮나 보더군요. 아이용으로 맵지 않게 만든 김치예요. 유산균 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맵기만 조절했죠.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일주일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효소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면역 지표들도 모두 개선되고 있어요.
김 교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약과 식이요법이 시너지를 내고 있네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입니다. 2주째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샤오밍이가 병실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저 이제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3개월 넘게 고생하던 아이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도라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리웨이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기적 같은 회복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김치찌개도 이제 제가 끓일 수 있어요. 샤오밍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된 거죠. 3주째 검사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어요.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면역 기능도 거의 회복됐고요. 완치 판정이었습니다. 한약 먹고 김치찌개 먹었더니 완치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 밤 리웨이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저는 처음에 한국 의료진을 믿지 못했어요. 솔직히 중국 의사로서 자존심도 있었고요. 리웨이 씨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다르더군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특히 한방과 양방의 결합, 그리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 이런 접근법은 중국에서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김치와 한약이 면역력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전통의학의 지혜가 만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리웨이 씨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특별한 인연이라니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베이징대 의대생이던 시절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있었어요. 1980년대 이야기였네요. 그때는 한중 수교도 되기 전이었죠. 그 학생 이름이 김선호였어요. 지금의 김진우 교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그때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뒤떨어져 있었고 의료기술도 중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김선호 씨가 중국 전통의학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비웃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의학을 배워서 뭘 하겠냐고요. 40년 전만 해도 그럴 만했겠네요. 하지만 김선호 씨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국어도 유창하게 배우고 한의학 고전들도 다 읽었죠. 리웨이 씨의 눈에 회상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중국 의학과 서양 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겠다고요.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겠네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중국이 항상 한국보다 앞설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4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김선호 씨의 아들이 지킨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김진우 교수가 리웨이 씨의 딸을 살린 거니까요. 김진우 교수에게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다음날 김 교수를 만났을 때 이야기했더니 정말 놀라더군요.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이징대에서 공부할 때 중국 친구들이 한국을 무시했다고요. 김 교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한국 의학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요. 정말 예언이 맞아떨어진 셈이네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배운 한의학 지식이 지금의 융합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날 리웨이 씨는 김진우 교수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당신 아버지를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김 교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때는 그럴만했어요. 실제로 한국이 많이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40년 전에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중국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의학의 뿌리는 결국 중국이니까요. 김 교수의 겸손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건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리웨이 씨가 인정했습니다. 특히 AI와의 결합, 그리고 체계적인 임상 연구,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을 배워야겠어요. 그날 저녁 리웨이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40년 전에는 제가 한국을 무시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딸을 살렸어요. 감회가 깊은 표정이었어요. 국가적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생명이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생명이니까요. 앞으로는 한국 의료진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싶습니다. 서로 배우면서 발전해야죠. 국가적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
그건 정말 생명이 아닐까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AI 융합의학 시스템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요? 김진우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까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샤오밍이 케이스가 계기가 됐어요. 이 사례가 국제의학저널에 실리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거든요. 한 사람을 살린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한국 시스템으로 치료받은 해외 환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5만 명이라니 정말 대단한 숫자였어요. 샤오밍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연락해봤더니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더군요. 선생님,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학교에서도 가장 건강한 아이래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꿈이네요. 리웨이 씨도 큰 변화를 보였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한국식 시스템을 완전히 도입했습니다. 치료 성공률이 50%나 올랐어요. 정말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직접 한국 의료진과 소통하고 싶어서요. 6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니 정말 대단한 의지였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김진우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정말 겸손한 자세였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를요. 국격은 큰 건물이나 화려한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샤오밍이를 단순히 외국인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보였죠. 의료진뿐만 아니라 간병사, 청소부, 식당 직원까지 모두가 친절했어요. 리웨이 씨의 말이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놀라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정말 의료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AI 융합의학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 모델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김 교수의 말처럼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자세, 그리고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의료 선진국을 만든 거죠. 지난밤 샤오밍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한국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살려준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살리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꿈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한 나라의 국격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샤오밍이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국격이 아닐까요?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